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 바로 이 기물, 그리고 이 기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물,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닥이 확실하게 보이시지요? 공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님께 바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간단하게 이 기물이 저한테 오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경매 사이트에서 이 기물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출발가는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만 원에 출발을 했고, 5만 원에 누가 입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5만 원, 8만 원 갔는데 아마 아무도 안 나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산 거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거 보고 제가 이제 샀거든요. 근데 8만 부르시다가 자, 없으면 유찰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보고 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실제 시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실제 경매하는 시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방송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다시 이게 업로드 돼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이 기물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사기도 하지만 시간이 안 맞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자, 지금 아마 이 화면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자갯빛이 납니다. 자갯빛. 자, 마치 이런 류 어떤 그런 매니큐어를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표면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이런 무지갯빛이 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합리광이라고 이것을 이름을 붙여야 될지도 의구심이 날 만큼 전체적인 기물 전체에서 이렇게 이런 특이한 형광색 마치 매니큐어를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참 특이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 정말로 발색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빛이 도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그거는 어떤 유약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색들이 납니다. 자, 보이시죠? 자, 보면 그냥 일반 자주색인데 자주색에 이렇게 어떤 빛만 들어가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쪽 부분에 봐보면 자, 이렇게 기포가 다 터져 나간 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종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월감이 굉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지켜봤지요. 그러다가 이거를 제가 전화를 드려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구입을 하게 됐고, 바닥은 그때는 여기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이 공허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얼핏 눈치를 챘습니다. 바닥에 뭔가가 쓰여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게 공허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화를 해서 이거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제가 본 느낌입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불화 그림이 한쪽, 두 쪽, 세 쪽, 세 면에 걸쳐서 이렇게 불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자, 빛에 비춰보면 약간의 어떤 그러한 테두리, 그림의 전체적인 테두리에다가 그림의 전체적인 테두리에 우리가 그러죠. 먼저 밑그림 스케치를 하듯 채색을 하기 전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쫙 그리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화에서는 이제 백묘법처럼 해서 이렇게 먼저 테두리를 그리고 하얗게 남겨두는 뭐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테두리는 그렸습니다. 전체적인 테두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검정색, 진회색 뭐 이런 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그림의 전체적인 도안의 겉면과 이 부처님의 주름이면 주름진 모습 뭐 이렇게 사이사이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자, 요런 거.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손의 이런 테두리. 자, 이런 부분을 자,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살짝 보이실 겁니다. 자, 요렇게 요 부분들은 그렸습니다. 자, 위에다 덧칠을 했죠. 덧방했다라고 하죠. 덧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붓으로 덧칠을 했고 채색된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직접 루페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건 과연 뭘까? 이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사입니다. 전사를 붙이고 전사 위에 그 테두리에 따라서 그림을 따라서 그려놓은 겁니다. 마치 그린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그림들은 전부 다 전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그릇들이 많죠. 막 송대의 뭐 완이라든가 반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뭐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공어 새겨져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온 도자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해주시는 분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병은 진짜다. 병은 오리지널이고 이 오리지널 병에다가 이 그림을 다시 덧붙여서 다시 구워낸 거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오리지널 도자기에다가 그 도자기가 워낙 좋으니 오리지널 도자기에다가 도안을 전사로 해서 붙여서 다시 구웠다? 자, 이게 맞는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정말 유약 발색이나 이쪽에 있는 뭐 종안이라고 하죠. 이 기포가 터져나간 이런 자국들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닥굽이 이제 색이 완전히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물들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입니다. 이게 제가 본 느낌입니다. 인위적입니다. 이게
세월감에 의해서 뭐 이런 빛깔이 난다, 또는 이런 구배 형태를 이루었다. 글쎄요. 저의 어떤 그러한 소견으로는 그건 아니지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에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현대 공예품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느낌입니다. 무게도 그렇고 크게 별반 이걸 받았을 때 어떤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건유약입니다. 이 붉은 홍유로 시유가 됐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어디에서 비춰도 나는 이 자갯빛, 그리고 글쎄 이 애매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중국 도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굽을 이걸 오리지널로 봐야 될지 아니면 색을 입힌 걸로 봐야 될지 이것도 정말 아리송합니다. 유약은 굉장히 두텁게 시유가 됐고 시유된 끝부분은 정말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도자기 표면도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그림이 전사다. 전사는 뭐 옹정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송대 기물에다가 옹정 때 전사를 붙여서 이걸 했겠느냐라는 게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물들은 글쎄요, 제가 그래서 이 기물에는 물음표를 줍니다. 비싼 고액을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구입을 했을 때는 이제 자료용, 연구용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빅렬이 있습니다. 빅렬이 있는데 이 빅렬은 정말 특이합니다. 겉빅렬이 아닙니다. 속빅렬입니다. 유약 내부에 빅렬이 가 있습니다. 자,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빛에 잘 비춰야 됩니다. 네, 안 보이죠? 아무튼 자, 이런 이렇게 종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종안이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이 전사 위에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에 의심을 갖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반짝반짝하죠? 네. 자, 이것도 역시 유찰된 기물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 경매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경매하시면서 옆에 사족으로 경매를 진행하면서 이거 출품하신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자기를 잘 하시는 분이 국제 경매사 하셨고 도자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물 중에서는 이 기물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기물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던 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눈여겨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 듣고 한번 찬찬히 좀 봤습니다. 그러다가 경매가 끝난 뒤에 다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것도 제가 받게 된 그런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먼저 굽 한번 보실까요? 굽은 자 이렇습니다.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석콩 보이시지요? 네. 자, 입구 구연부 이렇습니다. 자, 형태는 매병 형태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어붙임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원나라 때의 기형입니다. 원나라 때는 크든 작든 무조건 이어붙임이 있습니다. 모반, 즉 자기 전체의 어떤 그러한 모태,
되는 모반을 만들고 그 위에 자반이라고 해서 얹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원대의 기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구의 어떤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모반에서 올라와서 끊어져서 위로 이어붙인. 근데 이어붙이는 어떤 그러한 경계선이 정확하게 이쯤에서 원대의 기물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냐?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선녀다, 아니다, 뭐 부처님이다라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불화에 조금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물건 중에서 불화가 상당히 여러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가마쿠라 시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등장하는 가마쿠라 시대 때에 나타난 불화 아미타 내용도가 있습니다. 그 불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자까지, 그다음에 조선 말이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어떤 그러한 불화까지, 대형 불화들도 제가 상당히 여러 점 가지고 있습니다. 족자 형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불화에 한참 빠져 있었을 때 제가 좀 본 내용이었는데, 자, 이거는 선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녀가 아니라 이거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고, 뒤에 이거 까만 거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 뒤에 광대라고 해서 이렇게 쫙 뒤에 이렇게 아우라처럼 이렇게 번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이 머리 얼굴 쪽 뒤쪽에 크게 이렇게 호발이라고 해서 빛이 이렇게 쫙 새어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 이 색의 경계가 부처님의 머리,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둥그런 어떤 그런 후광, 자, 이 호발 머리 앞쪽에 있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색이 전부 다 번져서 그렇습니다. 오래돼서 그렇지요. 그리고 이 색을 봐보면 이거는, 자, 옆은 분명히 청화입니다. 청화인데 이쪽에 이제 철이 이렇게 산화되면서 위쪽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유리홍인 것 같습니다. 유리홍이 색이 빠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미타불이지 않냐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뭐 날아다니는 천사다, 선녀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삼존불이 있습니다. 자, 아미타불, 뭐 무슨 불 해서 이렇게 좌우로 협시보살도 있고 아미타불도 있고,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일종의 화동과 같은 그러한 보살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나타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무슨 문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보통 연꽃 위에 연잎을 밟고 있는데, 자, 이건 연잎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불교 그림은 언제적이냐? 조선은 절대 아닙니다. 조선. 그러니까 이 조선의 불화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불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은 조선시대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제 나중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하, 이때 이런 형태의 불교 그림이 많이 나타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나라 시기, 원때의 어떤 그러한 그 탱화, 부처님의 얼굴 모습에서 이런 기형, 이런 형태, 이런 부처님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송대는 아닙니다. 송대는 아니고 원대에 제작된 그러한 도자기지 싶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생각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이유는 이거 장작가마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으로 이 안쪽을 만져보면 물레자국이라든가 손으로 만든 흔적들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보기보다 너무 유약이 좋습니다. 잘 발라졌지요. 자, 이 송대, 원대의 기물 중에서도 이 원대, 특히 최고급 기물 같은 경우는 유약을 굉장히 좋은 유약을 시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만호가루라는 것을 이렇게 뿌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발색이 납니다. 반짝반짝. 이제 막 구워낸 것처럼, 마치 신작처럼 보이지만 이 빛이 눈부심이 적습니다. 신작에서 보이는 반짝이와 이 눈부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은 정말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아이의 피부를 만지는 듯한 그런 부들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자기 표면에 이렇게 종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터져 나오고. 자, 그리고 빈혈은 없습니다. 빈혈은 없고, 제가 눈여겨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원대의 기물이냐 아니면 원대를 방했느냐라는 겁니다. 원대의 기형을 제가 지금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원대의 기형을 청때 방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됩니다. 원대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요. 이게 원나라 그러면.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청때 방을 했다. 그런데 자, 이 회화가 청나라에 오게 되면 수준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청때에 오게 되면 이 회화의 수준은 아주 정교해지고 아주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완벽한 수준의 그림을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이렇게 그려놨다, 약간 성의 없이 그렸다라는 것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태토의 색, 그리고 이 백자의 색,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자가 어떻게 다른지. 자, 이 백자의 색과, 자, 색이 다르지요. 막걸리빛이다. 아니면, 이걸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식혜빛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식혜. 여러분들 아시죠? 식혜. 우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걸륭대 거라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혜빛이 나는, 자, 이런 도자기. 자,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것과 이것을 제가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건 전사입니다. 유명한 어떤 그러한 불화를 전사해서 해놓은 거고, 이거는 100% 그림입니다. 그림과 전사의 차이는 루페 가지고 보면 바로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 표면에 그림 자체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며 들어갑니다. 완전히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 청화인데 제가 봤을 때 완전한 순수한 청화가 청화 발색을 내지 못하고 약간 먹청화 비슷하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원대 기물로도 추정할 수 있겠으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원대 그러면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해라. 왜 천까지 내려가 버리느냐? 글쎄요. 보수적이면 한참 보수적으로 내려가 버리랍니다. 쭉 떨어져서 그냥 청대 거다라고, 청대 원대를 방했다. 관지는 없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도자기가 있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자, 선녀님이 아니고 부처님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마치 티베트 불교 쪽인 것처럼 보이시지요. 자, 티베트 불교. 하지만 이게 바로 초기 불화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수관음도 뒤에서 여러 가지 손이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 상자부 불교,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나눠지지요.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갔던 그런 불교의 형태는 뒤에 뭐 손에 눈이 달리고 천수관음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그런 불교가 넘어왔습니다. 중국의 영향 받았지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앞으로 눈여겨봐 두십시오. 자, 부처님입니다. 자, 이것도 부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도자기를 보면서 불교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